가장 큰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들이 2026년의 혼돈스러운 경제 상황을 두고 입을 모아 하는 말입니다. 최근 경제 일간지의 헤드라인은 연일 어두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는 전년 대비 0.1% 또다시 인상되었고, 이와 연동되는 장기요양 보험료율 역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지역가입자분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그야말로 보험료 폭탄 수준에 가깝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병원을 찾는 노인 인구는 늘어만 가고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의 늪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는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이미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소수의 젊은 세대가 다수의 노령층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최근 27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이 확정되면서 직장인들의 실질 소득은 더욱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누군가는 조용히 평생 마르지 않는 수익의 통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상황이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요율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을지 모르지만 자산가들과 은퇴자들에게는 분명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의 세금 정책과 사회 구조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보다 이미 자산을 축적하고 시스템을 갖춘 은퇴자들에게 점차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상실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의 가치가 노동을 앞지르는 시대가 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변동성을 감내하면서도 주식이라는 자산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주식은 장기 수익률 관점에서 그 어떤 자산보다 강력한 우상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모으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얼마나 모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내리지 못하면 투자는 끝없는 불안의 연속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은퇴자들의 교과서라 불리는 4% 인출률 이론을 바탕으로 2026년 한국 시장에 맞는 가장 현실적인 은퇴 자금의 규모와 이를 구현할 시스템 구축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은퇴 시장을 지배해온 4% 인출률 개념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이론은 주식 60%, 채권 40%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 매년 자산의 4%를 인출하더라도 수십 년간 자산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매년 똑같이 4%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초기 연도에 전체 자산의 4%를 책정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출액을 조정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최근 이 이론의 창시자인 윌리엄 뱅게는 인터뷰를 통해 4%는 매우 보수적인 수치이며 현재 시장 환경에서는 4.3% 혹은 5%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1926년 이후 은퇴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자산 고갈에 실패한 사례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대공황이나 금융위기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직후에 맞이하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7%까지 인출해도 자산이 유지될 확률이 90%를 상회한다는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4% 법칙을 역산하면 연생활비의 25배가 필요하지만 이를 7%로 높인다면 필요 자산은 연생활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수십억 원이 있어야만 은퇴가 가능하다는 커뮤니티의 막연한 공포가 통계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가 있어야 현실적인 은퇴가 가능할까요? 2025년 하반기에 발표된 노후 적정생활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부 기준 월간 적정생활비는 35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넘어 여가 활동까지 가능한 수준을 말합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생활비는 250만 원 선입니다. 이를 인출률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월 250만 원, 즉 연 3천만 원이 필요한 분이 4% 인출률을 적용하면 7억 5천만 원이 필요하지만 7%의 공격적 인출률을 선택하면 4억 3천만 원으로 목표 금액이 낮아집니다. 적정 생활비인 월 350만 원을 기준으로 해도 7% 인출률이라면 6억 원 정도면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 고정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달에 딱 10만 원만 지출을 줄여도 5% 인출률 기준으로는 무려 2,400만 원의 자산을 추가로 확보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냅니다.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서 새나가는 10만 원이 사실상 2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출 항목 중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주거비와 보험료입니다. 주거 관련 대출이 있다면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1억 원을 대출받아 연 4% 금리로 상환 중이라면 매달 약 47만 원이 나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1억 원을 투자해 세후로 월 5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 자신이 없다면 그 대출은 가장 먼저 갚아야 할 대상입니다. 반면 금리가 2%대의 저리 대출이라면 굳이 서둘러 갚기보다 투자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유리합니다. 많은 분이 노후 불안 때문에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보험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보험사의 적정 손해율은 보통 75% 수준입니다. 고객이 100만 원을 내면 보험사는 75만 원만 보험금으로 돌려줘야 회사가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수학적으로 가입자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게임입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암과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리면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본인 부담금이 5%로 제한됩니다. 치료비 자체가 없어 파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100%를 상회하여 보험사에게 불리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구조이므로 반드시 유지해야 하지만 자부담률이 자꾸 높아지는 최신 세대보다는 적절한 시점까지 이전 세대를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투자의 방법론으로 넘어가면 S&P 500 기초자산과 커버드콜 상품의 적절한 조합이 권장됩니다. 단순히 배당률이 높다고 해서 수수료가 비싼 상품에 몰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연 0.1% 비용의 상품과 0.5% 비용의 상품은 장기적으로 수익률에서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저렴한 지수 ETF를 모아가면서 증권사의 시스템을 통해 매월 일정 비율을 자동 매도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패시브 소득 시스템의 완성형입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는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지출과 인출의 균형을 맞추는 아주 정교한 수학적 설계에 불과합니다. 월 생활비를 200만 원까지 낮출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퇴 자금은 5% 인출률 기준 단 4억 8천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이는 누구나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한다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숫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적 구조 변화라는 피할 수 없는 파도를 확인했습니다. 근로소득의 가치가 하락하고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시대에 시스템 수익을 구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의 제대로 된 설계가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덜어내고 검증된 자산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복리의 마법은 오늘 시작한 사람에게만 그 결실을 허락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독립과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